그 원고지라고 하는 작품 혹시 그 작품 노트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맞나? 헷갈리네. 작품 노트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통극이 아니고 일종의 실험극이에요. 부조리극이라고도 하는데 핵심적인 잠깐 먼저 볼까요? 313쪽에 있는 거 단막극, 부조리극, 실험극 그랬는데 자, 우리 희곡 할 때 희곡의 구성 단위가 뭐죠? 기본 내용을 다 알고 갑시다. 희곡의 구성 단위 시나리오 구성 단위는 장면이에요. 희곡의 구성 단위는 막과 장이에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 막을 내리고 뒤에서 무대 장치를 연출자들이 막 바꾸고 이래요. 그 다음에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이 바뀌면 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명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시간적 배경을 나눠주는데 여기는 단막극이다 보니까 주로 조명으로 시간의 변화만 알려주는 걸로 나와요. 시간적 배경은 현대, 어느 중년 교수의 집, 현대인의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그러는데 그 현대인의 무의미하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삶, 구속된 삶, 뭐 이런 것들 상징하는 제목이 원고지. 원고지가 구경에 사각으로 딱딱딱 맞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획일적인 삶, 무의미한 삶, 기계적인 삶을 말하고 그 밖에 그 교수의 허리에 감겨있는 철새, 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속과 어각 이런 것도 나타내요. 우리 고1, 고2 때 언제 배운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그럼 고1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부분 배웠어요? 신문 읽어주는 부분 혹시 배웠나요? 누가 누굴 죽였대, 뭐 돈이 왔대, 뭐 무슨 책이 악마에서 나왔대, 뭐 이런 내용, 그쵸?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에 신문 내용인데 오늘 신문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어떤 의미였죠 이게? 그래서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면 애기가 아빠를 죽였다는 도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죠. 부조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재 부분에 그게 빠졌고, 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요거 핵심적인 먼저 읽는 거예요. 자, 특징 잠깐 볼까요? 등장인물이 직접 인물과 상황을 해설하고 장난도 해설자로 나오고요. 장르도 해설자로 나와요. 1인 2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극이 아니고 실험극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 전개 및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무대도 되게 작아.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와이프하고 대화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무대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 행동 등이 과장되어 표현한다. 하품을 막 고함 지르듯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대사와 행동이 반복된다.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현대사의 부재는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남. 요거 나중을 위해서라도 잠깐 조금 어렵지만 한 5분 정도 설명을 좀 하고 갈 테니까요. 잠깐 보세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기본적인 전통극하고 현대 연극의 차이점, 관객이 참여한다 이런 내용 들었었죠? 그거하고 어떤 극적 환상감 이런 관계를 잠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 원고지를 배웠다고 하셨고 파수꾼 혹시 기억하세요? 파수꾼도 배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결혼은 배우셨어요? 결혼? 이강백?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옷도 빌리고 저택도 빌리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안 배웠어요? 그럼 일단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파수꾼하고 여기 뭐지? 원고지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18자 한번 봐보세요. 자.
원래 전통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통극 동그랗게 해서 공연해요 보통. 인형극은 이제 앞에 무대처럼 있고 우리 연극 영화처럼 앞에 관객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관객도 둥그렇게 보통은 이렇게 앉아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보통 무대 안에 배우들이 있고 관객들이 쭉 둘러앉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전통극의 특징은 이렇게 말을 걸어요. 대답도 하고 때로는 요 무대 안에 무대 아니고 관객석에 배우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산탈춤에서 보면 리얼춤 할 때 리얼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할머니 여기 뭐하러 한다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래 해서 남편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뚱덕뚱덕 소리가 나서 구판인 줄 알고 남편이 구파는 것과 관련되나 봐요. 있는 줄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해요. 말을 주고받죠? 자, 이러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럴 때 관객이 직접 여기 참여도 할 수 있어요. 악공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연주자죠? 그죠? 이럴 때 극적 환상감이 적다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그 우측 여백 같은 데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전통극은 갑자기 왜 전통극 하냐? 얘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전통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없다 이래도 돼요. 구분 없음 이렇게 해도 되고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관객과 악공 연주자예요. 악공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해요. 이거를 극적 환상감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현대연극 기본적으로 현대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극적 환상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여기까지. 좀 더 적어야 돼요. 칠판 잡을까요? 자, 이게 극장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무대예요. 여기는 객석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배우가 있고 공연하고 객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질문. 자, 무대와 객석 중에 실제 현실은 어디에? 어디가 실제 현실이에요? 여기가 실제 현실이죠? 여기는 상상 속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나 약속은 여기가 현실이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관객이 여기 배우 이쁘다고 멋있다고 휘파람 불거나 어머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이지랄하면 안 돼요. 쫓겨나요. 이게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감탄에 자기동물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응? 자, 여기다가 말을 집어넣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 없는 거라고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극적 환상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이게 기본적인 현대 극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자, 요것만 해서 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걸로 치고 여기 관객은
등장인물의 하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게 주인공이 되겠죠. 등장인물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용어 아시고, 자 그러면 자 파수꾼 볼게요. 파수꾼. 자, 파수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수꾼에 이런 내용 나와요. 파수꾼에서 파수꾼 다가 막루 밖에 일인가요? 일이가 없고 흰구름밖에 없다라는 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걸 중간에 운반인이 가다가 보고 마을에 퍼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촌장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파수꾼 다를 회유를 해요. 회유를 해가지고 일인은 없고 흰구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지 않고 내일 말하기로 하고 지금은 밖에 일이가 있어요. 흰구름 같은 거 없어요. 원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증언하기로 해요. 그래서 일이 나타났다라고 마지막에 외쳐요. 촌장의 요구대로. 그래 놓고 나서 촌장이, 자, 이 장면이에요. 촌장이 저기 여기 촌장이 있어요. 파수꾼 다가 있고 요 내용이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럼 너 오늘은 내가 부탁하는 대로 말하고 내일 말해. 응? 알았어요. 얘기할게 하고 띡 도는데 자, 이 둘이 파수꾼 다가 돈 거예요. 돌았더니 사람들이 관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다 그 소문 듣고 온 거지. 나 죽이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관객들이 뭐가 됐어요?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또 하나 그래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계신 분 운반이 맞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전통극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도 좀 장난해요. 그러면 거기 누구 맞으신가요? 그러면 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그게 없는 내용을 해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전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이쪽 맞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아닌데요. 이런 식이야. 하다가 저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운반이 맞으시겠죠?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관객석에는 그 관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 1, 2,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 보세요. 무대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무대가 어떻게 돼요? 무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관객석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일괄적으로 하시면 틀려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 현대극인데도 불구하고 실험극 중에는 전통극처럼 관객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여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참여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운반인이라든가 이런 마을 사람들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관객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극적 환상감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관객과 소통해요. 관객의 참여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무대가 확장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무대가 확장되는 거예요. 무대 확장. 이게 자서들이 안 나와요. 책들이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관객이 참여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작품은 몰입을 하게 한다고 하고 결혼 이런 거는 몰입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 차이점을 써놓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써놓진 않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자 여기 원고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원고지 하고 있잖아요. 원고지의 경우에는 역시 관객을 참여한다기보다 관객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긴 지는데 이때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그려.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있다. 그럼 무대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라면 요거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말만 주고받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요거는 전통국하고 비슷해요. 전통국에서 하는데 요렇게 말을 해요.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통국에서 한 거야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아까는 관객들이 극중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몰입이에요. 요거는 몰입이에요. 반면에 요거는 관객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관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관객이고 여기는 배우라는 걸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건 연극일 뿐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연극을 보면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잘못됐군 하고 반성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연극임을 인지하고 연극임을 인식하고 현실과 연극을 구분 딱 짓는 거예요. 구분 짓고 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몰입을 하는 게 아니고 몰입을 방해한다고 해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을 얘기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쪽이에요. 관객이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몰입방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몰입방해가 맞아요. 자, 요거 가지고 나오긴 나올 거예요. 요 문제. 자, 원고지 108백중으로는 307쪽이고요. 수능특강 288쪽이에요. 자, 저도 108백중으로 가볼게요. 자, 108백중 307쪽. 자, 상현아 다시 키워줘. 오늘은 자신 있다면, 우리 영상에 찍히는 거니까 이름 안 부를게 이제. 안 부르는데, 자, 뭐 학원은 요러고만 있어도 잘린대요. 이거 잘리는 거야. 이 자세가, 꺾고 갈까? 자세가 이거는 자겠다는 마음이 이거는 손이 이렇게 돼야지. 11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이게 필기 할 마음이지. 딱 팔짱 끼는 순간 이건 자겠다는 거죠. 저도 들어던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손이 움직여도 덜 돌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실 고3은 쓸데없는 얘기 또 그냥 할까요? 자, 그냥 하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를 똑같은 물리적 시간을 24시간인데 서로 간에 그 24시간 똑같이 써봤자 똑같이 뭘? 응? 그 24시간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졸리지도 않고 그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혀 옹롱 하면서 씹어 먹으란 말이에요. 혀 움직이세요. 혀를. 바꾸라면 짜증나니까 애들 시끄럽다 보니까 안쪽으로만 움직이면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졸면 안 돼. 그 컨디션 유지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2살 남자랑 거 하면 될까요? 사실 얘기라니까 뭐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혹시 우리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나갈 때 그 상표 빵 뚫린 머리가 좀 맑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힘들어요? 그죠? 찌뿌도 하고 힘들고 좀만 더 잤으면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완전히 익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뭐 그렇지만 학생 때는 몸도 좋고 건강하고 이랬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갈 때 제가 약간 비염이 있거든요. 이렇게 뻥 뚫리고 머리가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 저희 때는 훨씬 더 일찍 갔잖아요. 끌 뻔했나 보다. 그죠?